안녕하세요. 동동이 형입니다. 자, 시장이 급등락을 굉장히 반복해요. 금요일장도 코스피와 코스닥 보니까 7%, 9% 이렇게 많이 오른 걸 봤을 때는 이게 과연 지수의 상승률인가? 라는 의문점을 갖게 만듭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어, 뭐 통화 스와프라든지 뭐 그런 좋은 이야기로 해서 이게 올랐지만 세계 지수 보니까요. 금요일장 한국 시장은 좋았는데 미국 시장은 4% 이상 하락이 나왔어요. 왜 하락이 나왔을까? 그리고 국내 지수도 코스피 야간 선물을 보니까 또 하락이 나왔어요. 근데 변함없이 투자자의 위치는 외국인들은 주구장창 계속 팔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긴 시간 동안 팔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과학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자, 코스피가 보시면은 뭐 월봉상 봤을 때 이거 완전히 그냥 알을 깨트리고 그냥 훅 빠졌다고 보여지는데요. 자, 일봉을 한번 봤을 때도 자, 이런 모양이 보이죠. 이런 모양이 보입니다. 계속 두드리고 있는 모양이 보이죠. 그러니까 아래 하단 그리고 상단 하단 이렇게 오버슈팅 좀 나왔긴 했지만요. 다시 상단을 두 번 두드리다가 자, 여기서부터 이제 급락이 나왔어요. 자, 코땡땡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게 막 떨어지다가도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많은 유튜브 전문가들이나 경제 TV 전문가들은 자, 여기서 떨어졌다가 강한 반등이 이렇게 두 번 나왔을 때 이거 별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90% 이상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봤을 거예요. 방송도 보고 여러 가지 봤는데 문제 없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죠. 그리고 난 뒤에 큰 급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급락이 나왔을 때 이 고점 대비 이 고점부터 해가지고 이 저점 하단까지 한 35% 정도 많이 빠졌는데요. 이때가 고점이 마지막이었던 자리가 2월 한 17일이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이 2월 17일 날로 돌아갈 수 있었다면 내가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을 다 팔아서 수익을 챙기거나 혹은 손실을 좀 완화시켰을 텐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것만 볼 게 아니고 이 외국인 기관 그리고 개인의 그 수급의 어떤 신호를 좀 보자라는 거죠. 자, 외국인들이 이때부터 해서 계속 팔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이 고점에서 쌍봉에서부터 해가지고 외국인들은 그냥 우구장창 팔았다. 그걸 개인이 많이 샀고요. 그리고 기관은 아무 생각이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완만하게 첫 번째, 두 번째 고점, 첫 번째 고점부터 해서 꾸준히 팔아냈고요. 개인들이 계속 샀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고점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가까이 이렇게 보면은 기관은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관망하고 있었구나라는 그런 포지션이 지금 보여집니다. 그 시장에서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 2월 17일부터 해서 외국인들은 계속 팔았고 기관은 관망하고 개인은 계속 샀다라고 보여주는데 시장이 이렇게 35% 급락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잘 선방하고 버티고 그리고 지수보다 훨씬 더 강한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근데 그 종목을 봤을 때 메이저 수급들은 어떻게 될까? 이제 이런 것들을 제 개인적인 그 관점에서 한번 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이제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104% 정도 강하게 이제 급등하는 모양이 보여주죠. SV 인베스트먼트, 부광, 약품 이런 애들도 27%, 19% 이렇게 강하게 현재 금요일 마지막 장까지 비교했을 때 이만큼 플러스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코땡땡 관련주들은 당연히 이제 테마에 엮여가지고 막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애들 빼고 실제로 이제 그 시장에서 잘 버텼던 종목들이 무엇인가 보니까요. 5G 관련주의 RFHIC가 잘 버텼고요. 그리고 뭐 네페스 잘 버텼고, 그다음 농심, 그다음 이테크 건설, S1
펄어비스 넷마블,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마트 오리온, 그 다음에 케이프, CJ 대한통운, 동서, 그 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 SK 네트워크스 뭐 이런 친구들이 시장의 하락에 불구하고 급등 테마를 제외하고는 강하게 버텼다라는 거죠. 그럼 왜 버텼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네페스 한번 볼게요. 네페스. 자, 일단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 친구가 왜 버티는지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개인이 최근 시장 계속해서 사서 이렇게 수급이 이제 점점 이렇게 많아지고 이렇게 누급 수적이 많아지고 있는데 불구하고 네페스는 외국인이 지금 줄곧 지금 사고 있습니다. 지수상으로는 팔고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만으로도 네페스의 위력은 좀 느껴지죠. 그리고 이 외국인 세력이 아직까지 뭐 계속 팔자로 전환되지 않는 이상은 네페스는 가격은 흔들릴지언정 상승의 에너지는 계속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네요. 기관도 마찬가지 뭐 중간에 팔고 하지만 사실 매수하는 양에 비해서 매도하는 양은 굉장히 극히 적어요. 그래서 수급 이꼴 가격은 아니지만 가격은 어차피 세력대로 해서 한번 마음 먹으면 뭐 이렇게 10% 20%도 하루 만에 누를 수 있고 그리고 뭐 일주일 동안 눌렀던 가격을 하루 만에도 올려내는 게 그게 이제 가격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격은 중요하지 않다. 물론 우리 개인들은 가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렇기 때문에 눌렀을 때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눌렀다가도 강하게 올릴 때 그 올리는 그 타이밍을 개인들은 찾으려고 많이 노력하죠. 그러면서 이제 검색식도 만들고 나름대로 이제 연구하고 차트도 보고 하죠. 어찌됐든 네페스는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한번 버텨볼 만하다라는 거고 그 주봉을 한번 볼게요. 어차피 이 친구 뭐 단타하는 거 아니죠. 길게 바라보고 지금 보는 종목들이라면 주봉 봐야 되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모양이 보입니다. 좀 강하게 좀 보기 편하게. 자, 3단 케이크로 한번 나눠 볼게요. 이해하기 쉽게. 나눠 보니까 자, 14,400원에서 지지와 그 다음에 아래선 저항 그리고 뭐 이렇게 바뀌었죠. 이제 추세가 바뀌었죠. 돌파하고 난 뒤에 그리고 한 뒤에 올려내죠. 그리고 파란 박스에 22,400원인가요? 이 자리가 계속 두드렸던 자리인데 이 자리가 돌파하니까 이제 지지가 나왔죠. 지지가 나온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도 자, 돌파가 나오고 난 뒤에 강한 이제 돌파가 이제 강하게 나오고 난 뒤에 또 한번 이전 고점이 지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자리가 됐어요. 근데 이제 이 박스 안을 봤을 때는 이 박스 안을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또 이 자리가 또 지지가 되기도 하고 저항이 되기도 하는 매물대입니다. 살짝 드러내고 그리고 두 번째 주에 아래 꼬리 주면서 이 돌파한 자리를 잘 버텨주는가 싶더니 역시 시장이 무너지고 폭락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종목도 좀 이 자리를 이 가격을 지키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 특정한 가격의 자리는 아래 꼬리 찝으면서 잘 버텨준다라는 거죠. 가격이 개인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들은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들은 가격을 내렸다가 올렸다 하면서 물량을 잘 조절해서 받아내고 그리고 잘 조절해가지고 다시 한번 들어 올릴 만한 그런 종목일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게 지금 눈에 보입니다. 1차적으로 지지에 재화될 만한 자리가 이 자리고 2차적으로 여기까지 떨어진다면은 주봉상 정말 역사적인 이전 저점의 자리를 지금 3봉, 4봉을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는 이런 자리는 강력한 그 지지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게 눈에 보이네요. 자, 네페스도 괜찮네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농심이 눈에 보이는데 왜 뜬금없이 농심이 잘 버티냐
보니까 자, 일단 주봉상 계속 고점을 떨어뜨리는 이제 하락의 추세, 그리고 하단을 잡아주는 삼각의 흐름의 모양이 보여요. 패턴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되고 난 뒤에 뭐 돌파하는 것 같다가도 시장의 영향을 절대 또 피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시장이 좋았으면 이 친구가 어떻게 움직였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한 요 정도 고점까지 한번 터치는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이전 이제 박스의 모양이 지금 여기 상단과 하단이 이제 있는데, 여기 하단 쪽에 이렇게 대 보니까 또뭐 여기까지 또 터치했다가 내려갔네요. 뭐 끼워 맞추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보이는 팩트대로만 보는 관점에서 제가 이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는 거고요. 자, 일봉을 볼게요. 일부러 밑에 이제 모든 걸 다 없애고 이제 수급만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지그재그로 떨어지죠. 자, 이런 식으로 막 떨어지잖아요, 그죠? 자, 이게 과연 실적이 안 좋아서 이렇게 떨어지고,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고, 실적이 안 좋아서 떨어지고, 그랬냐라는 거죠. 하나의 파동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의 파동. 그러니까 제가 보는 그 관점은요, 삼성도 마찬가지죠. 하나의 파동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주봉상 봤을 때, 일봉상 봤을 때 올라간다고 이게 좋은 종목이고 내려간다고 이게 나쁜 종목이다, 그건 아니죠.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도 계속 이런 식으로 우상향 하는 게 이게 이제 좋은 종목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옆으로 횡보하고 있잖아요. 옆으로 횡보하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 모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모아가고 있는데, 과연 여기서 지금 이 횡보 옆으로 모아고 이렇게 박스만의 횡보가 아니죠. 이런 것도 횡보라고 보고 저는 좀 접근하는 편인데, 자, 이런 시장에서 이런 횡보 가운데서 누가 많이 사고 있고 누가 많이 팔고 있냐, 이제 이거를 봐야 되는데, 외국인들은 계속 이제 팔고 있고 기관들은 계속 사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모양이 보이죠. 이런 모양으로 기관이 계속 사고 있다라는 게 눈에 보이네요. 뭐 하단이 깨지지 않는다면 저는 이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특히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도 관망하는, 시장에서 관망하면서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지수상을 봤을 때 비해서 농심은 훨씬 더 많이 이렇게 매집의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는, 나중에 들어 올리는 이런, 지금 사면 안 되겠죠. 이거 지금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샀다가 하단이 깨질 수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시장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상단선을 깨고 뭐 올라가는, 이렇게 올라가는 상단 저점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이렇게 그런 추세가 상단으로 바뀌면은, 상승방을 바뀐다면은, 그때는 이제 기관의 어떤 매집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농심을 좀 관심 있게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봐요. 1조 5천억이에요. 이게 개인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총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외국인 혹은 아니면 기관인데, 기관이 지금 계속해서 사고 있고 개인은 계속 팔고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제 영업이익률을 봤을 때 2017년도에 거의 1,000억 가까운 정도 영업이익을 만들고, 좀 안 좋아지는 것 같다가도 지금 굉장히 회복하고 난 뒤에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급성장하는 건 아니지만 차츰차츰 좋아지고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팩트의 요소인 것 같아요. 26만 원인데요. 주봉을 봤을 때 이 자리가 제일 중요한 자리인 것 같아요. 이 자리가. 이 상단을 돌파하면서 고점과 저점이 올라가는 추세가 만들어진다면은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 왜냐하면 이게 뭐 시총 이런데 급등주가 될 가능성, 글쎄요. 급등주이 되더라도 일단 이 파란색 박스 돌파하는 거를 보고 우리가 매수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매수하시는 분의 그 취향에 따라서 밑에서 매매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저는 존중합니다. 근데 저는 매매할 때 반드시 뭔가 특정한 이평선이나 혹은 특정한 그 가격의 저항을 돌파하는 걸 매매를 선호합니다. 또 만약에 이제 이 바닥에서 박스상에서 이제 올려내는
그런 매매를 원한다면은 이렇게 한번 선 그어 놓을게요. 원한다면은 자, 이 자리가 돌파되는 거를 보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죠. 최근에 제가 밀고 있는 그 전법이죠. 더블바닥에 더블바닥. 자, 무슨 말이냐면 다시 이게 뭐 더 떨어진다면 예를 들어서 좀 파동 만들어서 한 번 더 떨어진다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삼각의 모양이 나오죠. 자, 이렇게 한번 선을 그어 볼게요. 이렇게 한번 올렸고 다시 떨어졌다가 쳤고 밑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런 방식에서 이런 바닥을 돌려내는 자리에 상승을 돌파하는 자리, 자, 이런 자리를 이제 공략해 보자는 거죠. 여기도 뭐 역헤드앤 숄더가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이 안에서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한다면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 하단에서 애매한 이런 자리라든지 뭐 애매한 뭐 이런 자리, 뭐 이런 자리는 사실 특정한 어떤 그 추세선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고 매매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보니까 감각적으로 매매하시는 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수익을 많이 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걸 좀 배우고 싶은데 저는 제 감각을 믿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농심하고 또 좋았던 네페스 봤는데요. 계속해서 제가 보는 관점을 영상을 통해서 만들어서 같이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도움이 되신다면 뭐 이렇게 좋을 것 같고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영상 안 보셔도 관계없을 것 같아요. 자, 시장이 많이 안 좋으니까 내동매매는 좀 참으시고, 그리고 어떤 특정한 내가 알 만한 신호가 나온다면 매매를 하는 게, 그게 좀 더 내 자산을 지키는 그 리스크를 관리하는 매매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오른다고 무턱대고 따라하는 매매는 자제하자. 자, 마지막 멘트 날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